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김수혁입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이 대선 후보 2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번 토론 직전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적게는 1% 접전부터 많게는 무려 12%포인트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이틀 전 벌어진 문재인의 확전으로 선거 양상이 바뀌기 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2차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토론은 필요하다면 다음 방송에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의 다급함이 눈에 보이더군요. 특히 신천지를 비롯한 루머를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한 것은 솔직히 감점 요인입니다. 그에 비해 윤석열은 아주 의연해 보였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합니까? 이제 세상의 관심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재인이 10일 한 말을 다시 리뷰하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문제는 문재인이 자신과 자신의 정부를 적폐수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잘못인가요? 야당의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사인 수많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한 말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선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절대 현재의 권력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윤석열은 이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 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적어도 적폐청산 수사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청와대 참모위에서 했다는 말이 정말 괴이합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문재인이 말은 자신과 자신의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짚을 게 있습니다. 문재인은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노무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 보복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노무현은 퇴임 직후에 태광실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 여론은 노무현에게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극단적 선택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당시 드러난 노무현 일가의 문제가 정치 보복을 하는 우리 정치 문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가 발견돼서 수사를 한 겁니까? 그렇다면 박근혜에게 묵시적 청탁과 함께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의 딸에게 성마용 말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뇌물로 이끈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든 문재인의 분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는 우리 정치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나와 내 정부를 치려고 한다. 설마 자신은 무오류라는 광신도 집단의 교주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북한 김정일, 김정은 같은 교주들 말입니다. 물론 정치 보복은 민주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 수레가 아닌 정책 문제 있을 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해석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DJ가 북한 김정일과의 회담 직전에 4,500억 원을 송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문재인의 대선 개입에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 보복은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의 표현은 마치 연극의 대사처럼 극적으로 들렸습니다. 저 윤석열이 사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지난 여름부터 드려왔다. 그러면서 우리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이재명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검찰 책임자로서 눈 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고 국민모독이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눈 감았던 적폐가 있다면 국민모독이다. 그런데 그게 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면 문재인은 무오류며 성역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치보복일까요? 정직을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씌워서 처벌하는 것이 정치보복입니다. 정직을 수사하면 무조건 정치보복이라면 정치인은 범죄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입니까? 통치자가 되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수사할 수 없는 성역이 된다는 것입니까? 청와대가 사만시대 살인범도 잡아 처벌할 수 없는 소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 11일 전국을 찔렀습니다. 그는 문재인과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에 이렇게 민감한 것에 대해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하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 지금 권력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김기현이 말처럼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게 법치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은 자기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범죄가 있으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말이 곧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에게 말도 되지 않는 공격을 퍼부은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38% 이하 박스권에 갇힌 판에 이 김혜경의 북한 소고기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더는 희망이 없자 윤석열이 한 인터뷰의 말꼬리를 잡아서 대선을 자신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범유권은 결집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하는 진보 좌파 성향의 국민과 호남 민심만 다시 결집시켜도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미리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이 윤석열의 인터뷰를 꼬투리 삼아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의 정치 보복 발언에 대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분노한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정치 개입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은 이 윤석열을 겨냥해서 망동이라거나 술 취한 망나니 등 극단적인 언사를 쓰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표현들입니다. 친문 핵심 윤호중은 윤석열을 이렇게 끔찍한 후보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막말 공격을 했습니다. 끔찍한 후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이 한 말은 정치적 공격을 넘어선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기득권 사냥개, 아니 술 취한 망나니가 됐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무현의 비극을 국민들에게 여전히 아무지 않은 상처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다. 제가 보기엔 망동은 지금 권력이 부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김부겸 총리 발언입니다. 그는 아침 TV에서 문재인의 발언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점잖은 분도 면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참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 자체를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정법처럼 들렸다. 그는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후폭풍은 어떨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혈투가 아니라 문재인, 윤석열의 전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제3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문재인이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 행동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총선 때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먼저 받으라고 했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가덕도까지 가서 여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번 대선이 시작됐을 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기대를 건 것은 베이징 서프라이즈였을 겁니다. 종전선언 말입니다. 게다가 비록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했지만 여전히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만은 역대 어느 문민정부 통치자들도 얻지 못한 성공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최면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진실을 그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통계만 보여주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기루는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윤석열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부터 탈원전 사건 수사까지 개입했다는 혐의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그도 퇴임 후에 원하는 대로 잊힌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정치보복으로 이 노무현이 비극을 맞았다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자신의 책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는 승부로 나가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결심에는 자신이 칼을 빼면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좌파 대중들은 모두 결집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보 좌파들은 결집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반작용은 없을까요?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정권 교체의 열망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50% 아래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평균치는 54%를 넘으면서 정권 유지를 원하는 37, 8% 내외의 국민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경제 폭망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통계적으로는 580만 정도가 잡혔지만 대충 잡아도 7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판에 정권 재창출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수없이 말을 바꾸며 자신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말에 속을 국민은 자신의 진영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국방 외교를 비롯한 국정 전 분야에서 어디 하나 내세울 만큼 성공한 정책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 정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내세우던 공정과 정의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조국 사건이 그렇고 당장 지금 안개 속에 잠겨있는 대장동 게이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이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정권 교체 열망은 국민적 열망이 됐습니다. 이 열망은 문재인의 선전포고로 다시 치솟아 오를 겁니다. 제가 보기엔 60%를 넘습니다. 윤석열에게 적폐청산을 할 것이냐며 공격한 것이 국민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10일 문재인의 사과 요구에 정치보복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긴 정치보복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는 전날에는 시스템에 의한 수사다, 불쾌할 것이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문재인에게 직접적인 응전을 피했죠. 그런데 이날 문 대통령이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대본 대변인 허은하가 그런데 전국을 찌르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적폐청산의 심판자이지 대상자는 아니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
어쨌든 언론과 법조계의 반응도 아주 재밌습니다. 되게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문전 사건 등의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한 것은 청와대가 아니냐. 권력형 부패 사건인 라인펀드 사기 사건 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했던 것은 누구인가? 그 청와대죠. 또 있습니다. 1조 원 넘는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사건을 이승윤 중앙지검이 수사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추미애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으로 연달아 임명해서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한 권력의 실체는 누구냐? 그 장관들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그동안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한 말은 어느 정도 수긍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문재인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적폐를 못 본 척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검찰 안팎에선 수차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과 학살 인사에 이어 초유의 총장 직무정지까지 모두 승인한 게 문 대통령 아니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9년 조국 일가의 비리 수사 이후에 수차례 반복된 학살 인사와 수사 지휘권 박탈 등으로 정권 수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자, 짧게 한두 개만 찍겠습니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의 법인카드 바꾸치기 결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는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정황 연료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성남과 수원의 백숙 전문점, 그리고 중식당, 초밥 전문점들, 그리고 보구 전문점, 베트남 음식점, 한우 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한 뒤에 음식을 김혜경 집으로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나 수일이 지나서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도정 업무에 쓴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서 결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관 배 씨는 A씨에게 12만 원 안쪽으로 법인카드를 2장 끌거라 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한도에 맞추기 위해 법인카드를 쪼개 계산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음식값 지불에 경기도청 산하 최소 5개 국, 시의 업무 예산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방역대책, 노사협력 등에 써야 할 예산이 이재명 음식값으로 전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과연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참 치사한 바늘도둑입니다. 자,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칸타코리아가 2월 8일과 9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41.2%, 이재명 31.3%, 안철수 8.9%, 심상정 3.9%.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0.3%포인트가 올랐지만 윤석열은 무려 6.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 정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37.7%, 이재명 34%, 안철수 9%, 심상정 3%.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 47.7%를 얻어 40.4%를 얻은 이재명을 압도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37%, 이재명 36%, 안철수 13%, 심상정 3%. 3주째 초접전 양상이지만 윤석열은 매주 1%포인트씩 꾸준히 올라 이제 역전했습니다. 리서치 뷰가 9일과 10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 결과는 윤석열이 무려 12%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에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48%, 이재명 36%, 안철수 8%, 심상정 3%. 연령별로 이재명은 40대와 50대에서만 윤석열을 앞섰습니다. 좋은 CNI가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결과는 또 좀 다릅니다. 윤석열 44.8%, 이재명 38.5%, 안철수 8.89%, 심상정 2.5%. 제가 좀 다르다고 한 것은 이 조사 연령별로 봤을 때 윤석열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재명에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50대에도 이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의 장남 이모가
과거 군 복무 중에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공군 병력 일보고 보증기관 경과로 해당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사명령 없이 52일이나 멀리 떨어진 집 근처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다. 어디에 당나라 군대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아내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어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연한 판결인데도 왜 낯설어 보이는 걸까요? 저는 최근 김정숙이 수차례 외유 중에, 그러니까 영국에도 가고 마드리드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중동에도 가고 이 수차례 외유 중에 보여준 수많은 옷들 중에 같은 옷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3차례 옷을 갈아입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패션 모델입니까?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